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그 정도 가격대에서 중고차 고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차 절대 사지 말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차는 고질병이 있어서 막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돈이면 뭐 그거 사지 말고 BMW 사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한 푼도 더 주지 않으면서 저 같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른 사람들 말을 너무 다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냥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딱 맞춰서 곰곰이 생각하고 지르시면 됩니다. 500에서 1500만원짜리 자동차 질러봤자 최악의 손해는 그저 200~300만원 정도예요. 최악이면 되팔면 되니까. 200~300만원 큰 돈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날아가게 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5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긴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을 딱 찍어서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주식 방송에서 주식 추천해 준다고 그게 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는 주식이나 똑같습니다. 이 리스크가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 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첫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2012년식 12년식 97,000km 뛴, 저는 개인적으로 준준형 소형 뭐 이런 차를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제 영상의 뭐 어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차대의 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 특성이 좀 결정되는데, 뭐 준준형은 준준형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사회초년생이 뭐 소형 준준형 하는 것보다 중고로 오면 조금 급을 높여서 조금 중형 정도로 가갖고서는 쭉 길게 오래 타는 것도 되게 좋게 보는데, 가솔린이고 1.4면 출력이 좋진 않죠. 제가 1.4 가솔린을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운행하고 풀악셀도 밟아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고속으로 갈수록 상당히 이 저배기량의 저출력이 느껴지고, 다만 뭐 일상적인 주행 목적으로는 사실 별 문제가 없고, 그래도 또 경차 1.0에 비하면 또 신세계고 뭐 그렇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어떨까요?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차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무조건 낫고, 그래도 또 경차보단 준준형이 낫고, 차에 의한 마이너스도 뭐 솔직히 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명의 변경 없고요.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 대역은 내 차 피해 266만원. 차량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명의 변경입니다.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이 1회 있어요. 이 차는 2012년도에 최초 출고되었고 24년도 3월 14일날 소유자 변경이 되어서 중고차 시장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12년도에 출고돼서 12년 동안 차주가 바뀐 적이 없는 차예요. 이런 차는 사실 사고 내역이 꽤 있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그 어떤 단점보다 1인 소유라는 장점이 상당히 큽니다. 차가 굉장히 깨끗할 거예요. 이 차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내 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 차 사고에 23년도 10월에 129만원, 20년도 4월 58만원, 18년도 5월에 48만원.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의 사고는 없습니다. 그나마 큰 게 23년도 10월. 나름 큰 금액의 사고가 있고, 그 직후에 차주가 차량을 판다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23년도 10월이니까 나름 최근이긴 하지만 수리 직후에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선 12년 정도 탔고 탈 만큼 탔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을 보시면 외판에서 팬더 교환이 있고 사이드 실 패널 쪽에 판금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뼈다구의 영역은 아닙니다. 사이드 실 패널 이쪽은 조금 특이하긴 한데 결국 뼈대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판은 이제 외판만 문제 있는 차량이고, 사실 사이드 실 패널 때문에 사고차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뼈대 먹은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를 먹지 않은 차는 사실 이제 사고차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이제 사이드 실 패널 때문에 이게 유사고로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업계에서 그렇게 잡든지 말든지 뼈대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는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소유고 큰 사고 없어 보이고, 연도가 12년 돼서 꽤 됐고 키로수 10만 킬로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런 차는 조금 이거저거 정비할 것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런 게 다 급하진 않거든요. 뭐 냉각수 교환해야 될지, 브레이크액 교환해야 될지, 뭐 엔진오일 같은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라지에이터, 제네레이터, 워터펌프, 서모스탯 등등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막 다 급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1년, 2년, 3년 타면서 1년에 한 개씩 조금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공부하면서 손 보면 되니까, 사회초년생이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해서 저렴하게 운용하고 적당한 정비도 하면서 재미있게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차입니다. 가격은 530만원이고 이렇게 연도가 10년이 넘은 차는 세금을 50% 할인받아요. 자동차세.
그래서 자동차세가 1400cc니까 뭐 얼마 안 나오겠지만 그 얼마 안 나오는 거에서 또 50% 할인을 받습니다. 사실은 거의 뭐 경차급의 차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돈이 여유가 많은 거 아니면 이런 거 고려할 것 같습니다. 500만 원대 1인 소유 10만 킬로 이내. 연식이 좀 있지만 어쩔 수 없고 제가 요즘에 파키스탄 자동차 수제하는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차는 거의 이제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상황이 훨씬 안 좋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차는 이제 비닐도 뜯지 않은 완전 신차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뭐 길들이기는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시작도 안 한 수준.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16년식 6월 대충 한 8년 됐고 76,000km 키로수도 좋습니다. 1500cc 말리부 터보 가솔린이고요.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3회 있고 보험 처리 내역 없습니다. 제가 1인 소유를 좋아하잖아요. 이 차를 왜 가져왔을까요? 보세요. 16년도 6월에 최초 출고됐고 16년도 9월 9일에 소유자 변경, 16년도 11월 8일에 소유자 변경. 이렇게 빠른 기간 초반에 소유자 변경되는 게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뭐 어떤 이유인지 상사 간의 거래인지 개인 간의 거래인지 뭐 그런 거 좀 보고 싶으면 헤이 딜러에다 이 차량 번호 넣어서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지 않을 건데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차량은 16년도 11월 8일에 좀 초반에는 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16년도 11월에 소유자 변경이 됐고 그로부터 한 8년 동안 한 명이 계속 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용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차량을 운행을 했어요. 이건 뭘까요? 이런 차는 이제 1인 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상 마지막 차주가 거의 신차 상태에서 8년을 탔잖아요. 이게 1인 소유인 거죠, 사실상. 그리고 보험 처리 내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6년도 9월부터 11월까지는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으로 아마 자차 보험이 안 들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최초 차주가 6월 달에 출고하고 3개월 타고 판매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약간 상사, 중고차 상사에서 물건으로 등록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특별한 보험 처리 내역 없고요. 이 차는 뭐 1인 소유 차량이고 아까 봤던 1.4 아반떼에 비하면 이건 1.5 터보인데 거의 2000cc에 준하는 출력이니까 아까 봤던 1.4 엑센트에 비하면 이거는 또 완전 슈퍼카죠. 클래스도 그 위고 중형이니까. 사실 저는 약간 요런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금 위급으로 올라가고 좀 배기량도 조금 있는 걸 좋아하고 이거는 뭐 1.5긴 하지만 터보니까 거의 2.0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거의 1인 소유고 1.5라서 연식이 16년식이니까 세금도 할인이 꽤 될 거고 한 30-40% 되겠죠. 키로수도 괜찮고 가격은 990만원. 실내도 볼까요? 휠도 멋있고 실내도 이 정도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내부 감성이 좀 요즘 차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뭐 그런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런 거 뭐 그런 게 밥 먹여주나요? 네. 그런 걸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트렁크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런 차는 한번 사면 지금 16년식이니까 한 10년 더 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 파키스탄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쪽 나라 분이 기분 나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제3국가에 가면 이건 비닐도 뜯지 않은 신차가 아니고 이거는 신차 공장에서 출고되자마자 지금 그 주차장에 이제 막 나와서 이제 전시장으로 가지도 않은 차 그 수준이죠. 이런 차가 990만원. 저는 왜 아반떼 신형 인스피레이션 이런 걸 2,600-700만원 주고 사는지 그걸 사는 분들이 또 기분 나빠하니까 죄송한데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가 있어서 사면 사는데 되게 사회초년생이고 뭔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훨씬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막 그냥 할부 끼고 전 재산 다 털어서 2,600-700만원짜리 차를 사는 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돈이면 사실 중고차로 가서 막 5 시리즈 괜찮은 것도 살 수 있는데 그걸 사란 얘기가 아니고 그 정도 돈이면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 거면 차라리 한 990만원짜리 말리부 1.5 터보 이런 거 왜 안 사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저도 이런 차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 인생이 짧아서 다 경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이런 정도 차 타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차 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어릴 때 탈 수 있는 좋은 소형, 준준형, 중형 뭐 이런 거를 타보는 것도 되게 경험이 되긴 하겠죠.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 차량은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고 외판 뼈다고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는 주식이나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찍어서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류의 차들이 이런 가격대다.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18년식 86,000km 2.0 디젤입니다.
투싼이고요. 투싼이 뭐 1.7도 있는데 2.0은 토크 컨버터 방식이고 일반적인 차량은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가 더 훨씬 무난하긴 하겠죠. 용도에 맞게. 디자인도 좋고. 자, 보험 이력 볼게요. 가격은 1650만원. 그러니까 6년 됐고 86,000km. 이 정도면 거의 새 차 느낌이고 1650만원이면 감가도 많이 안 됐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감가가 많이 안 됐고 꽤 비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 그만큼 차가 사실 거의 새 차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이력 볼게요.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185만 2천원. 이 차량은 18년도 7월 27일 최초 출고되었고 24년도 3월 12일 소유자 변경되어서 지금 1인 소유 차량입니다. 특별한 보험 처리 내역은 없는데 타 차를 물어준 적이 있어요. 185만 2천원. 그렇게 큰 금액 아니라서 별거 아닌 걸로 보입니다. 큰 사고였으면 본인 차에도 손해가 좀 났겠죠. 자차 처리를 아마 했을 텐데 남의 차 좀 피해 입혀서 보험 처리해줬고 자기 차는 별게 아니니까 대충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차는 사실 뭐 더 볼 게 없고 그냥 거의 새 차 같은 차고 뼈대를 먹었을 리가 없는 차입니다. 그냥 너무 뻔한 차예요. 성능 점검 볼 필요도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외판은 프론트 팬더, 그 다음에 라지에이터 서포터 쪽을 좀 먹었는데 팬더하고 라지에이터 서포터 좀 먹었다 한들 다 외판의 영역입니다. 앞에 조금 밀고 들어오면 딱 이런 느낌이 그냥 뭐 남의 차 이제 뒤에서 살짝 박았고 자기 차는 이제 대충 공업사에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사고는 사실 딱 공중보건이로 치면 밤에 달리다가 멧돼지 같은 거 박으면 딱 요 정도 처리되거든요. 제 아는 지인도 투싼 타다가 멧돼지 박은 사람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타이어도 금호 크루젠 끼고 있고 굉장히 무난하고 현대 기아 2.0 디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만큼 많이 판매된 엔진이긴 합니다. 실내도 아주 깔끔하고 좋죠. 잡다한 옵션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차면은 1650만원. 가격은 좀 있지만 디젤이라 연비도 꽤 괜찮고 오래 탈 수 있죠. 그냥 오래. 한번 사서 18년식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더 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650짜리 차를 사서 10년 이상 잘 타면 또 나쁘지 않거든요. 괜히 500만원짜리 차 사가지고 또 뭐 계속 뭐 고민하고 나중에 또 바꾸고 하느니 조금 여유가 된다면 사실 사회 초년생이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니면 거의 이제 뭐 압구정동 사는 금수저 느낌 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금수저 집에서는 막 아주 비싼 차 잘 안 사주는 집들도 있잖아요. 이 정도 타면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뭐 크게 마이너스도 아니고. 다음 차는 티볼리 에어 1.6인데요. 뭐 그냥 가져온 건데 저는 이제 추천은 하지 않고 싶어요. 쌍용차는. 그래도 이제 현대기아는 판매량이 세계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지금 뭐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 뭐 거의 이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완전 양산차 그룹에서는 완전 메이저 대열이고 그 다음에 쉐보레도 GM 그룹이니까 완전 메이저 그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르노 그룹도 조금 되게 마이너한 것 같지만 상당히 메이저 그룹인데 이 쌍용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저도 이제 쌍용차에 대한 무쏘를 꽤나 정들여서 오래 탔던 사람으로서 많은 그런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만 방송에서도 추천을 한다는 건 좀 다른 문제라서. 자,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차는 아니고 19년도 2월식 57,000km G80 3.3 GDI입니다. 4륜이고요. 가격은 2,700만원. 2,700만원이면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옵션 꽤 많은 거 살 돈으로 그랜저 제네시스 3.3 5년 된 거 5만 킬로 거의 새 차 수준이죠. 이런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승차감이나 출력은 뭐 비할 바가 되지 않겠죠. 보험 처리 내역을 한번 볼게요. 보험 처리 내역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 86만 3천원. 자, 이 차량은 19년도 2월에 출고되었고 24년도 2월 26일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험 처리 내역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이런 차는 그냥 뻔한 차입니다. 굉장히 깨끗할 거고 거의 새 차 같은 느낌의 외판 뼈다고 문제가 없어요. 성능 점검 기록부 볼 필요도 없는데 한번 보죠. 심심하니까. 외판 문제 없고 뼈다고 문제 없습니다. 뭐 특별한 누유도 없고요. 아반떼 살 돈이면 신차 살 돈이면 이 정도 차를 살 수도 있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아반떼 신차 하는 사람 보고 제네시스 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중고 시장으로 조금 눈을 돌리면 거의 새 차 같은 이렇게 괜찮은 차도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큰 돈이라는 거죠. 그 정도 돈이면.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분은 엔카 진단을 안 받았잖아요. 좀 의심스럽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이 강서구 가양동이 대체적으로 매물이 다 많이 괜찮습니다. 용인 오토 허브도 분위기가 되게 괜찮았고 강서구 가양동도 괜찮습니다.
이 딜러분이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을 보면 매물이 또 다 좋아요. 이렇게 딜러가 있고 판매 중인 요 숫자를 누르면 이 딜러가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산으로 가긴 하는데 이 딜러분은 14년도부터 차량을 판매했고 누적 판매 대수 500대. 랜덤으로 하나, 둘, 세 개 열어볼게요. 자, 이 딜러분의 다른 매물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3회 있지만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어요. 깔끔하죠. 자, 이 딜러분의 랜덤 다른 매물 두 번째 거입니다. 보험 이력 볼게요.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2회 422만 3천원. 보험 처리 내역 크지 않고 명의 변경 1회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 깔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딜러분이 갖고 있는 랜덤 다른 매물 보험 이력 보겠습니다.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 532만 4천원. 수입차는 보험 처리 내역이 꽤 커요. 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이 22년도 5월달에 530만원, 부품가가 400만원, 공임은 47만원, 도장은 37만원. 그러니까 부품값이 워낙 비싸서 나온 작업이지 도장 37만원이면 별거 아닌 수준이에요. 이게 큰 사고 아닙니다. 라이트에 기스만 가도 보험 처리 500으로 낼 수 있을 텐데,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분의 다른 매물들 제가 대충 다 봤는데 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딜러분은 자기가 굉장히 차량을 보고 매입하는 딜러입니다. 대부분 명의 변경이 많지 않고 보험 처리도 뻔하고 외판 벽다고 거의 문제 없는 차만 매입하는 딜러예요. 그래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를 볼 때 이 차가 정말 괜찮나 볼 때는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들을 보면 내 차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 같이 다니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은 이제 사회 초년생을 위한 매물은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본 매물이고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진짜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부터는 14년식 4월 10만 킬로 엑센트 1.6 VGT 제가 탔던 차인데요. 제 차는 아니고 저는 12년식 엑센트 디젤 1.6 VGT를 탔었고 이 당시에 제가 탔던 차에 대한 저는 굉장한 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차가 좀 뽀대가 안 나는 게 상당히 큰 단점이고요. 단 이 안에 있으면 이 외관이 보이진 않잖아요. 탑승자는 이 차를 슈퍼카로 느낍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약간 피식피식 비웃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달려보면 정말 날아다니고 그 옛날에 그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참 쉽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연비가 참 쉽습니다. 그냥 막 달려도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뭐 한 90, 100으로 달리면 26, 27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또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즐거움이 있어서 사실 이제 진짜 이 차주들에게는 굉장한 만족도가 높은 명의 변경 없고 보험 처리 내역은 12회 833만 5천원 꽤 많죠. 금액은 꽤 큰데 보험 횟수가 많아서 자질구리하게 많이 처리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타차 가에는 911만 8천원. 타차는 뭐 비싼 차 쳤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합리화한 것 같긴 하지만 1인 소유라는 걸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명의 변경 보험 처리 내역을 보면 179만 8천원, 63만원, 137만원, 48만원. 59만원, 23만 5천원, 20만 6천원, 34만원, 100만원, 400만원. 제일 큰 사고가 18년 5월 400만원 타차 물어준 거. 22년도 11월에 170만원. 큰 사고가 나고 큰 사고 직후에 판매하면 나쁜데 그런 게 없고 큰 사고들도 이미 다 2년 혹은 그 이상 오래전 일들이고 자질구리하게 처리한 게 맞아서 누적 액수가 큰 거는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차들이 이제 좀 누유가 있을 수 있어요. 성능 기록부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데 성능장에는 누유가 안 잡혀 있고 성능장에 누유가 안 잡혔으면 요즘에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런 차에 대한 리스크가 더 적어지긴 했죠, 사실. 약간 누유 있으면 어때요? 그리고 뭐 어쩌다가 한두 방울 떨어지면 뭐 떨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17년식 10,000km.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저장한 건데 뭐냐면 약간 금수저 버전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사회초년생한테 그랜저는 좀. 자, 이제 3대 남았습니다. 14년식 10월 10년 된 말리부 11만 킬로 2.0 디젤. 이건 진짜 중형 슈퍼카 연비 사회초년생계 520 디젤이 아닐까. 보험 처리 내역 명의 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명의 변경은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2회 298만원, 타차가의 1회 97만 6천원. 이 차량은 14년도 10월에 최초 출고되고 24년도 3월 11일날 소유자 변경이 있어서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험 처리 내역은 17년도 2월에 230만원. 17년도니까 이미 오래전 사고라서 상관없고 230만원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19년도 10월에 60만원, 17년도 11월에 97만원 다 괜찮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도
괜찮고 이 차량은 가서 보지 않아도 거의 뻔한 수준, 당연히 뼈다구 문제 없는 차량입니다. 저는 사실 500만원짜리 엑센트 사는 것보다 650만원짜리 2.0 디젤 말리부 10년 된 거 10만 킬로를 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거 중에서 제일 끌리는 차긴 하네요. 기중에 그래도. 프론트 팬더 교환이 있네요. 팬더 교환이 있는데 팬더 교환 상관없죠. 프레임 문제 없고 팬더가 있으면은 전 사실 좀 휠하우스를 먹었는데 성능 기록부를 못 믿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네트를 엮고 휠하우스 쪽이 좀 깔끔한지는 한번 볼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 이런 팬더 교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차하다 기둥 문대면 팬더 교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분이 쓰신 말씀을 좀 볼게요. 침수차 판매 안 합니다. 어설프게 차 팔아봐야 나중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건들지도 팔지도 않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매매업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편이겠죠. 사실상. 이분은 딜러 영업한 지가 19년도부터 됐고 누적 판매 대수가 600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고 뭐 열어보지 않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추천은 주식 추천이랑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특정 차를 찍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빨리 볼게요. 다음 차 18년식 5만 1000km 쉐보레 가솔린 1.5 보험 처리 내역 보겠습니다. 명예변경 1회 보험 처리 내역 내차 피해 100만원, 타차 32만 6천원. 이 차량은 18년도 2월 달에 최초 출고되었고 24년도 2월 14일에 소유자 변경돼서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험 처리 내역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차 사고 100만원, 타차 가해는 32만 6천원. 보험 금액이 다 작고요. 정보 제공 불가능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은 자차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정말 차가 사고가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차 박은 게 별거 없는 거 보면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차 단독 사고를 제외하고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볼게요. 별거 없겠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에서 외판은 팬더만 문제 있고 프레임 문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판 팬더 교환은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작업도 굉장히 간단해서 뭐 저도 할 수 있을 작업인데 이 정도는. 그래서 어설프게 뭐 판금 도색하고 그러느니 팬더 교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할 수 있고 특별한 누유 없습니다. 요즘엔 누유 안 지키면 보증 수리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나쁘지 않고. 이 차량의 엔카 진단 한 번 더 받았는데 외판은 팬더 교환 있었고 아까 프레임 문제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런 차가 이제 1100만원대인데 1.5 터보면 거의 2.0이랑 맞먹고 아반떼급 차량 사는 것보다는 말리부 1.5 터보가 낫지 않을까요? 가격도 1100만원이면 18년식이면 6년밖에 안 됐고 키로수 5만 킬로면 새 차입니다. 1000만원대 차도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닥신TV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항상 보는 거 비슷해요. 보험 처리 내역 쭉 보고 성능 기록부 보고 누유 성능장애 찍혔는지 보고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정말 차량에 관심이 있으면 내 차를 갖고 있는 그 딜러를 들어가서 그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고 정말 차를 사기 직전에는 헤이딜러에서 차량 검색을 한 번 더 해보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품격 추로는 제 영상을 쭉 따라오시면 제가 추후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좀 지루해서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